예, 외교 통일위 간사 김석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협봉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북한이 새벽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죽이기 위한 연습인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니까 여권이 일제히 전쟁광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북한도 대남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서 전쟁광, 민족 말살시킬 후보라는 극언을 하는 등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러 나섰습니다. 북한과 여당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습이 딱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조선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에 손발을 맞추어야 할 집권 여당이 전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진짜 전쟁광, 북한과 찰떡궁합이 되어서 야당 후보는 전쟁광이라고 합창을 하고 있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고모부와 친형까지 극악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라서 존경한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다가 북한으로부터 퇴짜 맞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굴욕적 평화쇼일 뿐이었고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대응과 원칙에 의한 일관된 대북 정책이지 허울뿐인 쇼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쇼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24일 외교안보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과 사드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완벽한 선제 공격 능력만이 흑액지력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정책위의장 유이동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생과 국가의 각종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서 민생은 벼랑 끝 절벽에 서 있고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분야 그 어느 곳 하나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폭넓게 담아내는 정책을 통해서 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가치 위에서 세대와 지역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책임정당,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쏟아내는 약속의 허구와 검은 의도를 밝혀내서 국민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스스로 유능한 행정가나 인권 변호사로 포장되기를 원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민낯을
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각종 특혜와 불공정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서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전부 밝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 등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두산의 경우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본다면 부지 용도 변경 허가와 후원금을 맞바꾼 특혜 거래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강조한 배달 특급이라는 공공 배달 앱이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 앱을 운영하는 코리아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포진해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배달 특급이 아니라 측근 특급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성남시 당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185건에 달하는 성남시 소송을 맡았고 관례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로 총 5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의혹의 화수분 수준입니다. 국민을 위해 유능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측근을 위해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했던 치적들이 사실상 특혜 대잔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 또한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속에 제2의 대장동 게이트, 제2의 화천대유 공약은 없는지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